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K 뉴딜 ETF 증시 상장 최고 수혜는 예상대로 될 것인가?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서 과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래에셋 대우에서 K 뉴딜 지수를 기반으로 한 K 뉴딜 ETF를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ETF에 투자하지 않고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이득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초 한국거래소에서는 빅7 K 뉴딜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증시를 띄우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한국거래소에서 K 뉴딜 지수를 발표하면서 국가공인 한국판 뉴딜 정책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여기에서 각 3개 종목씩 총 12개 종목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각각 분야에서 12개 종목씩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K 뉴딜 지수 ETF 하나가 나왔고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ETF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증권사에서 이 똑같은 상품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셋 대우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어쨌거나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상품을 출시하는 권한을 미래에셋 대우에만 줬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총 5개 종목을 상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에셋 대우 상품만 살펴보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기에 좀 더 편하다는 말이죠. 미래에셋 대우에 독점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증권사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고 거래소에서는 이런 방침을 밀어붙여서 미래에셋 대우 한 곳에서 출시를 했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9월 초 K 뉴딜 지수가 발표됐을 때 전망이 어땠냐? K 뉴딜 지수 ETF 상품이 나올 거라고 이제 공고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표 상품인 K 뉴딜 지수 ETF를 살펴보면은 12개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8.3%씩 가져가는데요. 각 분야 대표 3개 종목 동일 비중으로 12개 종목에 나눠서 담는다는 겁니다. 동일 비중이라는 말은 돈이 들어왔을 때 동일한 자금으로 돈을 쪼개가지고 분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점이 특이점이 될 수가 있느냐? 바로 해당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다 다릅니다. 12개 종목은 시가총액이 몇십 조부터 몇 조까지 다양하게 나눠지는데요. 시가총액에 따라서 상승률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돈이 들어올 때 시가총액이 큰 놈보다는 작은 놈이 자기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 크기 때문에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좀 밑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12조 원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12개 종목에 1조씩 배분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시가총액이 30조고 어떤 기업은 1조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1조가 30조 기업한테 투자가 되면은 시총의 총 3.3%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30조에 1조면은 3.3% 비중이기 때문에 시총이 3.3%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시총 1조 기업에 1조가 투자되면은 시총이 100%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100% 상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 비중으로 자금이 분배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일수록 더 유리해진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의 전망도 다르지 않습니다. K 뉴딜 지수 등장하게 되면은 최대 수혜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계적인 자금 배분을 하게 되면은 시총이 작을수록 상승률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최고 수혜주로 어떤 종목을 꼽았나 그때 당시에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리포트들은 한 달 전에 나온 겁니다. 한국거래소에서 K 뉴딜 지수를 발표하고 나서 유진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서 관련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발표 영향력을 한번 점검해 본다라고 하면서 4개 종목을 최우선 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존 비중과 펄어비스를 최우선주로 뽑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부지수 수혜 점수 Z 스코어로 봤을 때 2.9,
2.9를 나타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금을 집중을 한다면 더존비주얼이나 펄어비스를 그냥 사는 게 가장 큰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SK바이오팜과 일진 머트리얼즈를 뽑았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섹터,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자, 이 섹터에서 가장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씩 뽑았지만, 자, 이 4개 종목 중에서도 더존비주얼과 펄어비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보증권에서 나온 빅케인 뉴딜 지수 5종 발표라는 리포트를 보면요. 자, 일단 케인 뉴딜 지수에서 자, 12개 종목이 8.3% 비중으로 동일하게 갈 것이다. 자, 간다고 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딜 것인가, 이런 류의 리포트를 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시가총액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50조, SDI가 30조부터 쭉 시작을 해서 더존비주얼은 3조, 자, 펄어비스는 2.6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데 비중이 다 동일하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앞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교보증권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각 섹터별로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섹터별로 가장 수혜주가 어디일까, 누구일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각각의 섹터별로 한 종목씩을 꼽았다면은 여기 교보증권에서는 전체 섹터를 두고 이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더존비주얼이 있고요. 그리고 유비쿼스 홀딩스, 펄어비스, 컴투스, NHN, 골프존, 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유진투자증권의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의 전망은 어땠냐 정리를 해보면은 편입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시총이 낮은 종목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2개 종목이 있었죠. 더존비주얼과 펄어비스는 공통적으로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종목을 한두 개만 추려낸다면 이 두 종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외에 지금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SK바이오팜과 일진머트리얼즈를 꼽았고, 자,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 유비쿼스 홀딩스, 컴투스, NHN, 골프존 이렇게 꼽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달 전의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한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ETF가 상장 전후해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 이거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K 뉴딜 ETF는 상장과 동시에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국가 공인 상승 보증 상품인데 흥행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한 종목들, 증권가에서 최선호 수혜주로 꼽았던 더존비주얼과 펄어비스, ETF 상장 전후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수혜 볼 것이라고 한 종목 2개, 더존비주얼과 펄어비스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 추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더존비주얼 같은 경우는 최근 5거래일 동안 9.62%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는 더 많이 상승해서 11.34% 상승했는데요.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상승률이 2.86%고 코스닥이 3.02%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더존비주얼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약 3배, 자, 펄어비스는 지수 대비 약 4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만큼 수급이 좀 더 쏠리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 좀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빅케인 뉴딜 ETF 구성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타이거 KRX 빅케인 뉴딜 ETF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구성 종목, 자, 구성 비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는 대표 펀드만 제가 그냥 한번 살펴봤고 나머지 펀드는 각 ETF 홈페이지 가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 대표 뉴딜 ETF 펀드는 앞서 살펴봤듯이 자, 12개 종목을 동일 비중 자, 8.3%로 자금을 배분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종목 구성 비중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종목
두 개가 비중이 제일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쭉 밑으로는 평균 8%에서 7%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똑같은 자금 8.3%씩 똑같이 배분을 했는데 이런 덩치가 큰 종목들 입장에서는 할당되는 금액이 간의 기별도 안 갈 정도로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펄어비스와 더존비주원 같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고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낮은 종목들에게 있어서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의 동력이 되면서 상승률이 그만큼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은 하락을 했고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이유는 주가가 그만큼 빠르게 상승한다는 거죠. 즉 적은 돈으로도 주가 상승률, 시가총액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동일 비중으로 들어갔을 때 똑같은 금액이 들어온다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상승률은 더 높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ETF 비중에서도 높은 비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실제 운용에서도 지금 펄어비스와 더존비주원이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9월 기관들은 빅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단순 차익 실현이었을까?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실제로 9월 조정 기간 때는 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불안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B2 개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게 단순 차익 실현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10월 이후에 뉴딜 지수 관련 상품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미래에셋 대우에서 ETF 상품이 나왔고 KB 자산운용에서도 뉴딜 펀드를 출시할 거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지금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이미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품들의 자금이 몰릴 것이고 기계적으로 빚과 관련한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 상품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은 어쨌든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이왕이면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높이 올랐을 때 지난 9월에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떨어졌을 때 밑에서 싸게 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10월 이후에 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게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9월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개미들 물량도 털어내고 위에서 수익도 챙기고 그리고 밑에서 서서히 매집을 하면서 싸게 사서 좋고 일석삼조 효과를 노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락률이 좀 덜했지 만약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아니었으면 개미들은 아마도 박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기관들은 앞으로 빅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K뉴딜 ETF 5종 수익률이 좋다면은 더 몰릴 수도 있겠죠. 매수세가 더 몰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더 많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합시다. 지금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식시장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K 뉴딜을 떠나서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시장에 참여할 때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시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